다음 주제, 뱅크리 사건 5 대망의 일입니다. 네, 저희가 뽑아본 것은요. 김정은에 대해서 특이하지만 미치광이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미국의 정보 당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국 국장인데요. 바로 어제 나온 얘기죠. 도대체 김정은이라는 인물은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 나름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왠지 며칠 전에 CIA 국장이 김정은 축출을 시사했던 발언과는 상당히 좀 결이 다릅니다. 배경이 뭘까요? 일단 지금 DNI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CIA 뭐 등등 각각 네. 있었지만 이 DNI는 이런 정보기관들을 다 총괄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CIA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DNI 국장이 이제 그 김정은에 대해서 미친 사람 아니다, 영리하다 하는 것을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얘기했고, 보면서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했죠. 했죠. 상당히 그러니까 뭔가 이거 자충우돌 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 보면 나름대로의 원칙과 나름대로 노리는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현중 의원님,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을 축출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저는 동시에 진행한다고 봐요. 동시에요? 일단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네. 김정은을 당연히 없어지는 게 좋겠지만 예. 없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이제 대화라는 것도 사실 뭐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차원에서 어제 CIA 국장이 이야기한 거는 좀 축출 쪽에 무게를 두고 축출 쪽에요? CIA 국장은 사실은 매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보고를 하죠.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강요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CIA 국장은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좀 반영했다고 할 수가 예. 있죠. 그렇지만 DNI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북한 전체를 좀 놓고 봤을 때 예. 함부로 다룰 대상이 아니다. 북한이 함부로?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함부로 다룰 경우는 이게 상당히 재앙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노선 자체는 이거는 섣부르게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신중한 톤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저희 동아일보 토요일자 커버 스토리에서 북한 상류층의 생활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 저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판넬 보실까요? 고려 호텔, 북한 부자들 제재할 테면 해봐. 아무리 국제 제재라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고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창광 숙소라고 있는데 이름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창광 숙소. 여기서 3명이서 1,000유로, 130만 원. 그러면 1인당 40만 원이잖아요. 이걸 내고 점심부터 새벽까지 즐기고 있다.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북에 이렇게 비싸게 돈을 내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는 거. 다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네. 북한의 그 고위층들이 뭐 이렇게 퇴폐 향락 내지는 이렇게 좀 과도한 소비 즐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그 상위 1%에 속한다고 스스로를 밝힌 사람을 취재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인 네. 금액, 구체적인 장소까지 나온 것은 네. 사실상 이번이 예, 처음이 저희 아닌가 동아일보의 싶은 주성화 기자, 김일성 그렇습니다. 종합대학을 졸업한 기자가 직접 들은 얘기죠. 예, 그런데 거기 이 북한의 그 경제 수준, 예. 뭐 사실 정확히 재기도 어렵잖아요. 1인당 예. 국민소득이 한 달에 뭐 근로자들이 30달러네, 80달러네 이 정도를 받는 나라에서 한 3명이서 점심값으로 130만 원을 냈다. 예.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나 북한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데 네. 이 인터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예. 있죠.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 우리도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놀랐어. 이게 아니라 네. 어릴 때부터 지금 어른이 됐을 때까지 우리 항상 그렇게 써왔다. 네. 최근 일이 아니라 항상 그래 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거기에만 가는 게 아니라 네. 평양시내에서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네. 저녁엔 이렇게 주말에는 이렇게 네. 또 쇼핑할 때는 이렇게 네. 또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즐겨 네. 집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다양한 이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 고위층들의 이런 그 국가 운영 이런 것들이 돈과 뇌물, 명품 이런 것들로 통제가 되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네, 박 교수님. 그런데 네. 좀 강론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1%라고 소위 잘 산다고 뭐 인민의 피를 어떻게 보면 빨아먹는다라는 그런 격한 표현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북한의 최고 1%들이 좋아하는 특정 상품, 그들이 가는 그들만의 쇼핑가가 있습니까? 예, 그게 있고요. 네. 그럼 그걸 보면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름 자체는 뭐 해당 해관이라든지 예. 해당 화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름 자체는 조금 네. 그렇게 보이는데 네. 안에 내용들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류층에 해당하는
샤넬. 샤넬이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예. 외야 상점에 가면 뭐 서로 샤넬을 사고 샤넬이 팔리니까 들려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겠죠. 저기 가짜가 아니고 진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네. 또 나이키 신발 같은 것도 네. 뭐 어려운데 이 북한에서 그러게요.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사실 북한 방송에 제가 북한인들 타는 방송에 출연해봤는데 네. 이 정도까지 얘기는 안 하던데 예. 글쎄요 하여튼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동아일보 듭니다. 주성화 기자력의 취재력입니다. 네. 네. 근데 이현종이 네. 제가요 진짜 궁금한 거 저는 뭐 자료화면들 보면 막 이렇게 북한에 좋은 데 나오는 게 이제 전시용으로 만든 건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은. 그러면 오늘 이제 어제자 기사를 보고 이게 전시용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그들을 이제 북한 지도층 그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담부를 마시는 건데 이게 체제 유지에 해가 되지 않나요? 왜 이걸 허용하는 근데 거죠? 이제 아마 김정은?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에 이게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강화요? 그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권력 기반이 약하잖아요. 약하죠. 네. 약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물들, 네. 장성택 같은 경우는 처형을 하죠. 그렇지만 북한의 광범위한 그 엘리트들한테는 지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트들. 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니까. 네. 자, 그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뭐 가난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아. 왜냐하면 함께 뭔가 서로 나눠 먹어야 될 파이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김정은은 나름대로 그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예. 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김정은의 지지 속에서 자신들만의 이제 부의 영역을 쌓아가는 겁니다. 네. 서로 공존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권력 기반이 흔들리잖아요. 네. 또 흔들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적절하게 그들한테 부의 부상을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 사실은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김정일이 그래도 그나마 김정일 같은 경우는 예. 김일성의 이제 아들이고 예. 나름대로 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덜하지만 예. 김정은 시대에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거의 산지가 없어요. 예. 살지 않고 계속 외국에 유학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 내 엘리트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예. 이러한 부를 좀 나눠줘요. 나눠줘서 그리고 지금 그래서 불만 없앤다.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게 보면 여명거리 만들고 아. 거기 아파트들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 주로 당 간부들이나 그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예. 이득을 얻은 신흥 계층들이에요. 신흥 계층.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의 좀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생활 방식이 예. 최근에 그 후지모토 겐지라고 예. 그 김정일의 요리사가 있고 네. 이 사람이 평양에 이제 스시집을 냈어요. 네. 이 스시집을 정말 엄청난 비싼 아, 스시모토 겐지가 있으시지. 왜냐하면 김정일 만나는 저 요리사인데 네. 거기에 네. 누가 가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가격 자체가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뭐 장군님 세트 이런 것도 네. 팔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집의 가격이 네. 간단치가 않고 네. 그 집에는 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만 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야, 근데- 스시모토 겐지. 겐지가 얼마나 장군님 세트를 얼마만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명이 먹으면 벤자민 5장을 쓴다. 또 이건 무슨 벤자민 소리입니까? 5장이요. 예,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벤자민 5장을 줬다? 네. 친절하게 뭘까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 미국 달러에 네. 100달러짜리에 보면 그 등장인물이 벤자민 벤자민 프랭클린. 프랭클린을 네.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100달러짜리를 많이 썼으면 그 벤자민 5장이면 돼, 3장이면 돼. 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고위층들은 100달러짜리를 아주 물 그냥 쓰듯이? 네. 우리나라에서 뭐 10,000원, 1,000원 쓰듯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과소비, 명품에 대한 사치성이 소비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지금 국제적으로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육로든 해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고 있구나. 엄청난 물량.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만큼 네. 거기에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명품과 거기에 또 수반되는 네. 뭐 도구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까지 모두 북한 평양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점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걸 보면 북한에서 청류관 옆에 음반식당 같은 곳에 가면 먹는 게 사시미, 캐비어 캐비어. 이런 건데 삭스핀. 근데 3명이 가면 1,000달러. 벤자민 10장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벤자민 10장을 주고 그렇게 먹을 정도면 사실 한국 서울에서도 예. 이게 그럼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벌들도 그렇게 아마 요새 과소비 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적인 일처럼 말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고 충격이죠. 있고요. 국제사회 제재라든지 저들의 통치 기반이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견고해 보이지만 모래성 위에 쌓인 것 같이 저렇게 돈으로 권력을 네.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점까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도 한다는 거죠. 평양의 부동산 가격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60평.
60평 넘는 평수는 위치에 따라 40만 달러. 이거 얼마죠? 한 4억, 한 5억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4억 정도. 부자들이 돈 있으면 다 아파트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요, 얼마 전에 뭐 아파트, 유경거리 아파트 지었다, 뭐 이런 조선중앙TV에서 나온 것들, 그게 쇼가 아니라 진짜 져서 단간부들한테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재테크로 전세도 주고 월세도 주고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건 뭐 자본주의가 다 들어간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닌 거죠. 네. 공산주의는 자기 재산이라든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지어가지고 예. 허가 받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예. 전월세 같이 쓰고 예. 허가 받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예. 뇌물이 지금 상존해 있고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예. 결국은 자본 논리하고 똑같이 지금 자본론이랑 똑같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평수 자체가 200제곱미터, 60평 이상이 야. 상당히 많고요. 다만 이제 탈북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기요? 아주 높은 빌딩에서 높은 아파트에서는 고층보다는 저층이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평양 정도 되면 전기도 뭐 잘 쓰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주로 단간부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외교관들, 네.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하나 분양을 받아서 네.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이걸 전세를 주잖아요. 그런 또 이제 들어와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북한은 건설회사가 사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네, 왜냐하면 북한은 건설이 따로 없어요. 그것도 군부대가 그냥 가서 건설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그래서 이 건설 허가를 받으려면 그 군부대의 수장한테 이제 뭔가 뇌물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 되겠고, 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전력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높은 고층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잘 운행이 되지 않아요. 네, 해외 공간도 네. 자주 전력 저도 나간다고 사실은 하더라고요. 북한에 갔을 때 고려 호텔에 제가 아, 묵었었는데 네. 아, 그러세요? 고려 호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전기 때문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적도 아, 있거든요. 그러세요? 진짜 무섭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가다가 뚝뚝 서기도 하고. 오. 그만큼 전력 사정을 밤에는 다 이렇게 구역별로 별도로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고층에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집도 저렇게 보기는 좋지만은 실제로는 저층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고층에는 어르신들이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옵니다. 잘못하면.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층 인기가 있다는 거죠. 평양의 1%들은 그들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현재 현실입니다.